우리의 우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7개의 별 그리고 하나의 우리반 우주. 지금부터 우리의 세계를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샌드위치, 겹겹이 쌓인 나의 건강을 만들게 된 최슬인입니다. 과정을 알기 위해 텃밭에다 상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는 한 달 만에 자라나 저에게 맛있는 상추쌈과 샌드위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들을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자 저는 샌드위치가 비로소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샌드위치의 정의는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이 있으며 두 번째, 신선하고 세 번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강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옛 그림 창작 미나를 발표하게 된 설재희입니다. 화조도가 기억에 남고 인물화에서는 심환지의 초상과 모란도를 다 그리고 나니까 처음 그린 작품이어서 그런지 애정이 많이 갔었고 그 사람과 가장 비슷한, 가장 유사한 분위기를 내지 않나 싶습니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변형 책거리를 그렸습니다. 미나를 아예 할 줄 몰랐던 제가 미나를 하게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던 점이 저에게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걷기의 찬을 프로젝트 주제로 잡은 이병수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내 자리에 감각도 없고 앞이 안 보이고 하지만 점점 걷다 보니 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총 길이는 5.5km밖에 안 되지만 역사는 깊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름다웠고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풀소리 모두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라는 중요한 기회로 천천히 걸으면서 세상을 잘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선택한 이재호입니다. 자동차를 조사하고 저만의 자동차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설계하고 미네리 선생님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면서 연결이 잘 안 되고 만들면서 계속 부서지면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완성하고 나니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자동차가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함께 발전하는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착시를 발표하게 된 황예지입니다. 착시를 조사하며 정말 착시가 싫고 듣기만 해도 몸에 경기가 일 정도로 후회를 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프로젝트를 하게 해준 것은 제가 친구들에게 착시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친구들이 제게 해준 반응과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시선만이 정답이라 믿으며 착시의 그림을 보면 하나의 그림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선에서 벗어나 그림의 다양성을 이해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착시였습니다. 착시는 틀린 그림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드론이라는 것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된 손호륜입니다. 드론이 단순한 기계가 아닌 예술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론까지 만들며 드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 노트를 정리하고 일지를 쓰며 끈기를 배웠고 하나의 주제를 파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을 다 파고 나실 때에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디저트 문화의 발전을 발표하는 장하윤입니다. 제 눈에는 실패작이었지만 다들 너무 칭찬해 주셨고 용돈도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스승의 케이크 2종은 여태까지 만든 케이크 중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며 맛과 모양을 한 번에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이 프로젝트로 인해 얻은 요리 실력과 설거지 실력은 앞으로도 요긴하게 쓸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지브리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을 연결해 발표할 오유담입니다. 저가 지브리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6학년 때 처음 이웃집 토토로를 보면서였습니다. 줄거리는 쓰기 쉬웠지만 감상문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됐기 때문에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각 영화의 중심 생각을 알아내고 나니 지브리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에 있는 문제는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이런 생각과 끝까지 하는 끈기와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는 기초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 항공전과 군용기를 주제로 한 김희안입니다. 저는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군용기를 좋아합니다. 도전적인 주제였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려운 것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지만 잘 몰랐던 6.25 전쟁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강하지만 예전에는 연약했음을 알고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지켜 열심히 싸웠던 한국 공군의 노력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과 소통하는 동물 앵무새를 주제로 한 윤재희입니다. 아빠 회사의 지인분을 통해 앵무새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코코이고 능동적인 앵무새의 성향을 가진 친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동물을 키우게 된 사람으로서 더 전문적으로 알고 키우고 싶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작품들을 그리고 쓰면서 저 안에 있는 끈기와 인내심이 느는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5살 시작하는 금융독립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남정원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저만의 확실한 자산관리 방법을 세워보고 싶어서 금융자산관리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며 돈의 흐름을 기록하다 보니 충동적인 소비 대신에 계획적인 배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발견한 진짜 본물은 당장의 10억 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수익률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만의 자산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남긴 가장 오래된 숨결, 음악을 발표한 8학년 한희영입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방식 중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만을 듣다 보니 짜증이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더불어 작곡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이 곡을 짓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여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빛을 새롭게 만나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주제로 한 김은준입니다. 공예 중에서도 유리공예, 그 안에서도 스테인드 글라스를 주제로 하자고 생각을 좁혔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크게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크고도 추상적인 디자인으로 주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유리공예, 스테인드 글라스는 뭐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했던 제 마음에 인내와 노력을 심어주었고, 그에 대한 결과로 성취까지 많은 교훈을 남기고 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지구, 바다, 그리고 바다의 아픔을 연구하게 된 오윤담입니다. 오픈워터 자격증의 다음 단계인 어드밴스드 자격증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플로빙은 다이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도 바다를 지킬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늘 대충대충 빨리 끝내려 했던 제 습관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차근차근 해보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연구를 계속하여 꾸준해지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스키를 타고 달리는 기분을 알려드릴 하태린입니다. 대회를 나가고 게이트를 접한 저는 지난 3년간 팀에 들어가 더욱 열심히 훈련을 하며 대회의 성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42살 때 맨 처음으로 스키를 타서 1학년 때 처음 대회를 나가고 6학년 때 첫 우승을 하며 이렇게 8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키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스키로부터 느꼈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화도 내고 작품이 잘 나오면 만족도 하며 저는 끈기를 점점 키웠습니다. 저는 마음을 듣다 쓰기의 즐거움을 발표하게 된 강지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한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저는 시가 일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위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유명한 시들 중에서도 본질을 노래한 시가 많은데 그 시들마다 각자의 개성과 색다름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산책을 하는 등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본질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그저 우울하다고 생각했구나. 삶의 길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단단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리보다 조금 더 큰 공을 발표하게 된 궁하솔입니다. 축구라면 제가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왜 대중적일까? 이 질문과 함께 제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축구가 단순히 재밌는 놀이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스포츠라는 것도 함께 알았습니다. 저희 반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축구라고 생각하며 저희 반의 마지막 골이자 저의 골을 넣으며 이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창원 공룡! 가만히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저를 지금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반 아이들을 입학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저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되게 새싹인데
새싹 위에 제가 흙을 털어내니까 털어내지 말라고 애를 써야 큰다고. 우리 아이들이 애를 쓰는 모습 중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